심해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다. 생명의 정의를 확장한 이야기. 심해, 미지의 질서를 읽다. 항해의 연장선. 안녕하세요. 검증된 밤의 기아리솔 기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침반 한 장 없이 별빛만을 나침반 삼아 4,000km의 망망대해를 건넜던 위대한 항해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증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정교한 관찰은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 관찰의 시선을 수평선 너머가 아닌 바다 더 깊은 곳으로 돌리려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이 지배하는 곳. 인류에게 오랫동안 죽음의 공간이라 불렸던 심해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대 폴리네시아인들에게 밤바다는 어둠이 아니라 별들의 지도였습니다. 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심 2,000m, 4,000m. 내려갈수록 수온은 섭씨 2도까지 떨어지고 사방은 무덤 같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다면 왜 지구는 그토록 넓은 심해를 가졌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틀렸던 건 아닐까요? 오늘 밤 그 오해의 기록을 하나씩 지워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제가 마주한 사료와 논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해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읽어내지 못한 새로운 질서가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그 미지의 질서를 하나씩 검증해 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가장 깊은 바다로의 항해를 시작해 보시죠. 심해의 물리적 장벽, 압력과 어둠. 우리는 오랫동안 생명의 에너지원은 오직 태양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고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만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은 너무나 견고했죠. 실제로 수심 200m를 넘어가면 빛은 급격히 사라지고 1000m 아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층이 시작됩니다. 압력은 더 가혹합니다. 해수는 수심 10m마다 약 1기압씩 증가합니다. 수심 2500m라면 약 250기압. 이것은 가로 세로 1cm의 작은 손톱 위에 250kg의 무게가 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생명체라면 세포막이 찌그러지고 단백질 구조가 붕괴되어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이죠. 하지만 2016년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의 탐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8,000m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도 미생물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무게를 견디고 있을까요? 비밀은 세포 속에 있었습니다. 심해 생명체들은 고압에서도 굳지 않는 특수한 불포화 지방산을 세포막에 배치하여 유연함을 유지합니다. 압력은 그들에게 장벽이 아니라 그저 적응해야 할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1977년의) 혁명, 엘비노와 열수분 출공. 지구의 생물학 지도를 통째로 바꾼 사건은 1977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우주홀 해양연구소의 잠수정
엘비노가 갈라파고스 인근 2500m 해저를 탐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친 풍경은 과학자들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35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검은 연기처럼 솟구치고 있었고, 그 주변엔 사람 팔뚝보다 굵은 하얀 관벌레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계 행성의 도시를 보는 듯한 광경이었죠. 이 발견은 1977년과 79년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네이처와 사이언스지에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태양빛 없이도 거대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열수 분출공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화수소는 인간에겐 치명적인 톡가스지만 이곳의 미생물들에겐 최고의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화학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광합성이 하늘의 에너지를 빌려오는 것이라면, 화학합성은 지구 내부의 뜨거운 심장 박동을 직접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하늘이 아닌 지구 내부로 돌리는 혁명적인 시각의 전환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일궈내는 자들, 고대 항해사와 현대 과학자. 잠시 1편과 2편의 폴리네시아 항해사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이 나침반 없이 태평양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다를 공포의 대상이 아닌 해석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별의 이동 궤적을 외우고 파도의 미세한 진동을 몸으로 느끼며 길을 읽어냈죠. 현대심의 과학자들의 태도 역시 이와 닮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심해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은 데이터를 읽습니다. 2021년 국제해저지도 프로젝트 시베드 2030은 전 세계 해저 지형의 20% 이상을 정밀하게 매핑했습니다. 우리가 달 표면보다 심해 지형을 더 모른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가졌다고 해서 그 땅의 주인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동해 울릉분지 깊은 곳에서도 메탄을 에너지로 삼는 미생물 군집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바다 밑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질서가 숨쉬고 있었던 것이죠. 도구는 달라졌지만 미지의 세계를 관찰하여 질서를 찾아내려는 인류의 의지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확장되는 생명, 심해에서 우주로. 심해의 어둠은 이제 더 이상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지구 심해에서 빛 없는 생명을 확인한 인류는 이제 시선을 우주로 돌립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그 얼음 지각 아래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과학자들은 지구의 심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 외계의 바다 밑에도 뜨거운 열수 활동이 존재한다면 그곳에도 지구의 관벌레 같은 생명체들이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창의적입니다. 심해는 여전히 어둡지만 그 어둠은 미지의 질서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 따뜻해야만 한다는 생각,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이어야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심해는 그 모든 오만한 기준을 겸허히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 숨겨진 질서를 읽어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심해를, 그리고 우주를,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빛이 닿지 않는 심해 2500m에서 생명의 새로운 정의를 만났습니다.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은 별을 읽으며 길을 찾았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읽으며 심해를 이해합니다. 도구는 다르지만 태도는 닮았습니다. 폴리네시아 항해사가 별의 고도를 보고 위도를 읽어냈듯 현대 해양학자들은 해저의 자기장 변화와 음파의 반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지도를 그립니다. 수천 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인간은 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규칙을 찾아왔습니다. 나침반이 없어도 길을 잃지 않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제 과학이라는 나침반으로 심해라는 거대한 우주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관찰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폴리네시아의 항해사들이 별빛을 믿고 나아갔듯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에너지를 만드는 뜨거운 열수분출공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탐사를 마칩니다. 이어지는 파도 소리와 심해의 정적을 닮은 소리 속에서 가장 깊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밤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고증으로 여러분의 밤을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아리솔 기자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구독, 좋아요, 당근 꾹꾹. 이후 2-3분간 파도 소리 및 조용한 음악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